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 AI 칩 시장의 격렬한 경쟁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SP라고 하죠. 이 CSP들이 자체 개발하는 주문용 반도체, ASIC의 놀라운 부상, 그리고 기존 강자인 GPU, 특히 엔비디아의 방어 전략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분석 보고서들을 쭉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복잡한 경쟁 구도를 좀 명확히 이해해 보고요. 또 왜 상호 연결, 인터커넥트 기술이 핵심으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이게 왜 단순 칩 성능 경쟁을 넘어서 생태계 싸움으로 가는지 그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AI 칩 시장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누가 더 빠른 칩 만드냐, 뭐 이런 경쟁에서 좀 벗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시스템 전체 효율성, 비용, 그리고 특정 AI 작업 있잖아요. 뭐 거대 언어 모델 학습이나 추론 같은. 거기에 얼마나 최적화됐냐, 이게 중요해졌죠. 이런 흐름 속에서 특히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직접 칩 설계에 뛰어드는 이 ASIC의 부상, 이게 시장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규모의 투자가 막 이루어지면서 기존 강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성장률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2026년 AI 가속기 시장 성장률 전망을 보니까 AI 서버 출하량 기준으로 CSP 자체 ASIC 성장률이 무려 44.6%에 달할 걸로 예상되더라고요. 같은 기간 GPU 성장률 전망치가 한 16.1% 정도인데 이걸 훨씬 뛰어넘는 수치잖아요. 이 숫자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예,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엔비디아 같은 GPU 기업들한텐 이게 분명히 큰 압박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뭐 엔비디아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르고요. 오히려 경쟁의 본질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칩 하나하나의 연산 능력, 소위 말하는 깡 썩는 경쟁이었다면요. 이제는 수천, 수만 개의 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묶어서 거대한 AI 모델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즉 시스템 전체의 성능 경쟁으로 옮겨간 겁니다. 여기서 바로 상호 연결 기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렇군요. 칩 자체 성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칩들을 연결하는 기술이 중요해졌다는 말씀이신데 왜 갑자기 이 상호 연결 기술이 AI 시대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른 건가요? 그냥 단순히 선을 잇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GPT-4 같은 초거대 AI 모델 학습시키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수많은 연산 장치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야 하거든요. 이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리거나 지연되면 마치 고속도로에 병목 현상 생기듯이 전체 시스템 성능이 뚝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엔진, 그러니까 칩을 가진 자동차라도 길이 막히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칩과 칩, 또 시스템과 시스템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이 상호 연결 기술이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좀 보조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뭐 주연 배우로 올라선 셈이죠.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상호 연결 네트워크도 규모나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스케일업, 스케일 아웃, 스케일 어크로스 이렇게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히 비유하자면요. 스케일업은 하나의 강력한 컴퓨터, 예를 들어 엔비디아 슈퍼4D 같은 시스템 안에서 칩들을 최대한 촘촘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한 사람 뇌 안에서 뉴런들이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극도로 빠른 속도와 낮은 지연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엔빌링크나 화웨이 유비 같은 기술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다음 스케일 아웃은요. 여러 대의 강력한 컴퓨터, 그러니까 시스템들을 묶어서 더 큰 클러스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 사람 뇌를 네트워크로 연결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스케일업보다는 약간 느려도 되지만 여전히 빠른 통신이 필요하고 더 많은 컴퓨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여러 렉을 연결할 때 주로 사용되고 인피니밴드나 고속 이더넷 기술이 쓰이죠. 마지막으로 스케일 어크로스는 아예 멀리 떨어진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하는 가장 큰 규모의 확장입니다. 도시 간의 통신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속도보다는 안정성 그리고 연결 가능한 규모가 더 중요해집니다. 주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더넷 기술이 활용되고요. 이렇게 계층별로 요구하는 성능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술과 하드웨어가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연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 토폴로지라고 하죠.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스위치 없이 직접 칩들을 연결하는 토로스나 메쉬 방식을 선호했다는데 요즘은 스위치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다는 장점 때문에 토로스나 메쉬 구조가 좀 각광받았어요. 구글 TPU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AI 모델이 점점 커지고 필요한 칩, XPU라고 통칭하는데요. 이 XPU 수가 수천, 수만 개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직접 연결 방식은 특정 규모 이상으로 확장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나눠 쓰기도 불편해요. 성능과 확장성, 비용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스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인 하이브리드 토폴로지, 예를 들면 드래곤플라이 플러스 같은 구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고성능 스위치 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AWS의 차세대 AI 칩 시스템, 그 트레이니움 2.5도 스위치 칩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채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상호 연결은 이제 칩만큼이나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AI 인프라의 성능과 비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이 상호 연결 기술 경쟁에서 현재 가장 앞서 나가는 건 역시 엔비디아인 것 같습니다. 엔비링크 기술만 봐도 2014년에 처음 나왔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대역폭이 10배 이상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보면 단순히 기술 사양을 높이는 걸 넘어서는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엔비링크 퓨전이라는 정책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 전략 변화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엔비디아 퓨전이라는 건요, 과거에는 엔비디아 칩끼리만 연결 가능했던 엔비링크 기술의 인터페이스를 다른 회사들, 예를 들면 CPU나 다른 종류의 AI 칩, ASIC 만드는 회사들도 쓸 수 있게 개방한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경쟁사들한테 자신들 기술 일부를 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좀 의외였어요. 근데 실제 목적은 다릅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강력한 무기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안에 더 많은 플레이어들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죠.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일부를 내주는 대신 고객들이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소위 락인 효과를 강화하려는 겁니다. 작은 걸 내주고 더 큰 걸 얻겠다는 계상이죠. 실제로 일본 후지츠나 퀄콤 같은 기업들이 이미 자사 CPU에 엔비링크 퓨전을 도입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최근 발표한 루빈 아키텍처 기반의 새로운 렉 시스템 같은 것들은요, 단순히 학습 성능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는 AI 추론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즉, 시장 변화에 맞춰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거죠. 그리고 인텔과 협력해서 엑스파 6 서버 CPU에도 엔비링크를 적용할 수 있게 한 것. 이것도 결국은 자신들의 상호 연결 기술 영향력을 서버 시장 전체로 확대하려는 생태계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엔비디아가 정말 치밀하게 생태계 방어와 확장에 나서고 있네요. 이런 엔비디아의 아성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세력이 바로 자체 칩 개발에 나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SP들입니다. 구글, AWS,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체 ASIC 개발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단순히 비용 절감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비용 절감 그리고 전력 효율성 향상, 이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범용 GPU 대신 자신들 서비스에 딱 맞는 칩을 만들면 더 효율적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또 다른 핵심 이유는요, 특정 공급업체, 즉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또 가격 합상에서도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핵심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구글 검색이나 메타 추천 알고리즘 같은 거요. 여기에 최적화된 칩을 설계해서 경쟁사보다 더 나은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는 목적도 매우 큽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를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상위 8개 CSP의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그 총액이 2025년에는 4,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절박하게 AI 인프라 경쟁에 나서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GPU 구매와 ASIC 개발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각 회사 움직임을 보면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TPU라는 자체 칩을 오래전부터 개발해 왔고요. 최근에는 브로드컴하고 협력해서 학습용 칩 TPU V7P 만들고 또 미디어텍하고는 추론 등에 활용될 칩 TPU V7E를 동시에 개발하는 듀얼 소싱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려는 거죠. 구글은 CSP 중에서 자체 칩 출하량이 가장 많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AWS 역시 트레이니움 학습용하고 인퍼렌시아 추론용 칩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어요. 특히 2025년에는 트레이니움 칩 출하량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침, 마벨 같은 외부 파트너하고도 적극 협력하고 있고요. 메타는 주로 추천 시스템 같은 내부 서비스 효율을 높이려고 MTIA라는 칩을 개발 중인데요. 브로드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대만의 GUC하고도 손잡고 차세대 칩을 준비 중입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라는 칩을 개발 중이긴 한데 차세대 칩 개발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조금 뒤처지는 모습이에요.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의 역할이 상당히 커 보이네요. 여러 CSP의 맞춤형 칩 개발 파트너로 활약하면서 뭔가 시장의 숨은 강자로 떠오른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브로드컴은 원래 네트워킹 칩 분야의 강자였거든요. 근데 그 기술력하고 맞춤형 칩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A사이클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됐어요. 구글 메타 외에도 여러 기업과 협력하면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죠.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첨단 패키징 기술인 코어 OS 물량 확보하려고 파운드리 업체의 주문을 대폭 늘렸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만큼 A사이클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증거죠. 미국 CSP들의 움직임과는 또 다른 축으로 중국 시장의 독자적인 행보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제재 속에서 엔비디아 생태계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요? 특히 화웨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기술 자립을 위해서 자체적인 AI 칩 개발은 물론이고 이걸 연결하는 독자적인 상호 연결 기술 표준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 중심에 화웨이의 UB, 유니파이드 버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스케일업 솔루션으로 평가받죠. 이니 UB 1.0 기반으로 수백 개의 자체 개발 NPU, 어센드 910C를 고속 연결하는 슈퍼컴퓨터, 아틀라스 900A3 슈퍼포드를 출시했습니다. 아, 그 정도군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2026년에 내놓을 UB 2.0 기반 시스템은 무려 8,000개가 넘는 NPU를 연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8,000개요? 와. 네, 이게 현재 엔비디아 시스템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야심찬 계획이에요. 초거대 AI 모델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화웨이 역시 엔비디아처럼 UB 2.0 기술을 외부 파트너에게 개방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 그것도 엔비디아처럼요? 네, 이건 명백히 엔비디아의 엔빌링크 퓨전 전략을 의식한 걸로 보이고요. 자사 기술을 중국 내 표준으로 만들고 다른 AI 칩 기업들까지 자신들의 생태계로 끌어들이라는 시도입니다. 화웨이 외에도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도 개방형 표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역시 특정 기업에 묶이지 않으려는 노력이겠죠. 맞습니다.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ALS는 AMD, 브로드컴, 인텔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개방형 동맹 모델이에요. AMD가 주도하는 UL링크와 좀 비슷한 접근 방식이죠. 반면에 텐센트가 주도하는 ETHX는 기존의 이더넷 기술을 개선해서 AI 통신에 활용하려는 시도입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엔비디아나 화웨이의 독자 기술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CSP들이 직접 칩을 만들거나 또 중국 기업들이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반도체 설계, IC 디자인이나 설계 서비스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GUC나 알칩 같은 대만 기업들이 CSP들의 핵심 디자인 파트너로 떠올랐다는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칩을 직접 설계하는 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최첨단 공정하고 패키징 기술까지 요구되죠. 그래서 CSP들은 자체 설계팀을 운영하면서도 GUC나 알칩처럼 파운드리, 특히 TSMC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칩 설계부터 생산,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맡아줄 수 있는 전문 디자인 서비스 기업들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이들 기업은
CSP들이 원하는 사양에 맞춰서 최적의 칩을 구현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시장이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기존의 스마트폰 AP나 TV 칩 같은 표준 제품 만들던 대형 반도체 설계 회사들도 너도 나도 이 맞춤형 AI 칩, ASIC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대만의 미디어텍이 대표적이죠. 이미 구글의 차세대 TPU 프로젝트를 수주했고요. 앞으로 이 AI 가속기 ASIC 사업에서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렌용, 노바텍 같은 다른 기업들도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디자인 서비스 전문 업체들은 수익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CSP들이 자체 설계 역량을 더 키워서 외부 위탁을 줄일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럼 이 디자인 서비스 기업들의 미래는 좀 불투명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미국 CSP들의 경우 인건비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칩의 전체적인 구조 설계, RTL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직접 하더라도 실제 회로를 그리고 피지컬 디자인, 코어OS 같은 복잡한 후공정 패키징을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대만 등의 전문 업체들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세계 최대 파우더리인 TSMC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대만 기업들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이제 경쟁의 초점은 단순히 회로 설계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첨단 패키징 기술과 시스템 전체의 성능 최적화를 얼마나 잘 통합해서 제공하느냐, 이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AI 칩 전쟁은 정말 단순한 하드웨어 스펙 경쟁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떻게 연결하고, 즉 인터커넥트죠. 그리고 어떻게 소프트웨어와 결합해서 하나의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의 싸움으로 진화했다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엔비링크를 개방하고 또 화웨이가 유비 개방을 선언한 것이 바로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통합이에요. 엔비디아는 오랫동안 쌓아온 CUDA라는 낙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는 성벽을 더욱 높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경쟁자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엔비링크 개방은 그 성 안으로 더 많은 동맹군을 끌어들이려는 것이고요. 반면 ASIC을 만드는 CSP 진영이나 중국 기업들은 개방형 표준을 만들거나 혹은 화웨이처럼 또 다른 독자 생태계를 구축해서 엔비디아 중심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안 세력이 되겠다는 거군요. 네, 결국 미래 AI 칩 시장의 승자는요, 단순히 가장 빠른 칩을 만드는 기업이 아닐 겁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장 매끄럽게 통합하고 개발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며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강력한 생태계를 제공하는 기업. 이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승패는 단일 칩의 성능 숫자가 아니라 생태계의 깊이와 폭, 그리고 사용자를 묶어두는 그 락인 효과의 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은 AI 칩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 특히 ASIC의 무서운 부상과 GPU 진영의 복잡한 대응 전략, 그리고 이 모든 경쟁의 기저에 있는 상호 연결 기술과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각 기업들의 전략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만한 분야인 것 같네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어떤 기술과 기업이 미래 AI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